자, 6월 6일 지금 분석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개랑 일야. 자, 어제는 저희가 축구 한국 승의 요르단 역배 4.8배 어제 축구 적중했고, 아침 메이저 아침 메이저는 메인 조합이죠. 뉴욕 양키스 1마인의 템파베이 언더 들어오면서 적중을 했고, 국일야가 형님들 어저께 좀 안 됐어요. 국일야가 요즘에 어저께 뭐 롯데도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좀 사고치고 있는 팀들이 제법 있고, 그리고 지금 교류전이기 때문에 또 일본 야구도 형님들 살짝 어려운 느낌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형님들 배팅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형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야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나 그리고 기아. 자, 1300개 형님들 후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 무제한으로 형님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300개. 이번 연도는 그냥 1300개 한 달 패키지로 계속 운영할 생각이니까 한 달 패키지 들어오실 분들은 1300개 형님들 저렴하게 하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랑 기아. 오늘 윤영철 선발에 오늘 엄상백 선발. 윤영철이 형님들 올 시즌에 잘 못 던지고 있다가 최근에 KT 상대로 5이닝에 1실점, 삼성 상대로 5이닝 2실점 하면서 최근에 좋기는 한데, 솔직히 형님들 윤영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위험하죠. 솔직하게 말해서 최근 두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좀 많이 위험합니다. 구위가 원체 약하고 언제든지 형님들 맞아 나갈 수 있는 유형의 투수고, 올 시즌 하나 상대로는 형님들 첫 번째 등판. 근데 윤영철 형님들 솔직히 보고 기아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24이닝 동안 지금 27피안타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얘가 조금 원래 믿는 구석이라고는 제구력인데 24이닝 동안 볼넷이 21. 솔직히 너무 형님들 위험하기는 하죠. 그 다음에 오늘 형님들 또 상대해야 되는 하나의 형님들 엄상백 같은 경우에도 잘 못 던지다가 최근 경기 NC전에 5이닝 2실점 하면서 얘가 잘 던졌거든. 그래서 솔직히 이 투수들 둘 중에서 누가 위험하냐 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윤영철이 형님도 위험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윤영철이 던지는 기아는 사실은 형님들 좀 가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엄상백 최근 경기 잘 던졌고, 자, 박망희는 최근 5경기에서 기아가 2할 6푼 8리, 그 다음에 KT가 2할 4푼 1리. 어제 뭐 솔직히 KT도 방망이 못 치고 기아도 방망이 못 치고 양쪽 방망이는 형님들 솔직히 좀 믿을 게 못 돼. 근데 방망이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솔직히 형님들 윤영철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경기 형님들 선택하셔야 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아는 형님들 좀 어렵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고, 하나 역배 그리고 요거 형님들 9.5점인데 뭐 윤영철이나 엄상백이랑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둘 다 형님들 많이 불안한 친구들끼리의 대결이죠. 그래서 솔직히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오버 주력을 가려고 해도 어저께 기아랑 KT가 방망이를 너무 못 쳤기 때문에 사실은 형님들 이거 오버 9.5점 가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좀 경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나 역배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배는 형님들 과감하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버나 기아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역배만 보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LG랑 키움. 자, 키움이 지금 형님들 방망이가 좀 살아났죠. 롯데자이언츠 상대로도 방망이 야무지게 치면서 지금 살아나긴 했는데, 오히려 형님들 키움이 방망이가 살아나면
우리 이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키움이 점수를 잘 내주면 키움은 방망이를 잘 치면서 점수도 잘 내주고 불펜이 또 약한 팀이기 때문에 기준점만 조금 괜찮다고 하면 솔직히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거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키움이 지금 방망이가 많이 올라와서 오늘 경기 형님도 요 경기 7.5점이 나왔습니다. 치리노스랑 로젠버그죠. 키움 최근 5경기 2할 3푼 5리에 최근 2경기에서 롯데 상대로 9대6 10대5 방망이 진짜 잘 쳤습니다. 롯데전에. 그래서 키움 현재 방망이 믿을만하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 최근 5경기 타율이 3할 1푼 방망이 개잘 치죠. 그 반면에 지금 치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불안하죠. 6이닝 4실점 5.2이닝 4실점 하면서 최근에 좋지 못하고, 로젠버그가 최근 2경기 잘 던지기는 했는데 로젠버그도 실점이 항상 1, 2, 3점 정도 실점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방망이 분위기, 투수들 상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7.5점이면 기준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경기 오버 가능성은 저는 조금 있어 보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로젠버그가 잘 던져도 키움이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로젠버그가 못 던진다고 하면 당연히 LG가 이길 경기고 오버도 괜찮고 LG 승도 괜찮고, 요 경기는 형님들 오늘 LG 승이나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거 둘 다 조금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LG 승 가실 분들, 그 다음에 오버 가실 분들 판단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LG 승 오버 보겠습니다. 양쪽 방망이 잘 치고 투수들도 점수 주고 있습니다. 좀 자, 롯데랑 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는 오늘 나균환, 그리고 두산은 오늘 잭로그인데 잭로그 최근에 7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최근 2경기 엄청나게 잘 던졌고, 그 다음에 올 시즌 롯데 상대로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롯데 상대로 14이닝 동안 5실점, 방어율이 3.46 쏘쏘하고요. 나균환 올 시즌 방어율이 4.94, 최근에 SSG 상대로 5이닝 4실점, LG 상대로 5이닝 4실점 좋지 못하고, 두산 상대로 한 경기 던져가지고 4.1이닝의 1실점 경기 있기는 한데, 최근 형님들 투수 페이스로만 봤을 때는 잭로그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롯데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롯데가 실점도 많고, 두산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행 경기, 감독 대행 경기에서 어저께 승리를 거둬서 분위기는 조금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두산이 방망이 못 쳐요. 두산이 방망이 좀 못 치고, 롯데자이언츠는 방망이는 곧잘 치는데 실점이 너무 많아서 패배하고 좀 애매한데, 확실한 거는 8.5점이면 형님들 요 경기는 저는 오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요 경기 언더 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롯데자이언츠 방망이는 여전히 2할 후반대 정도 치고 있고, 잭로그 상대로 2, 3점만 내준다고 하면 나균환도 형님들 실점이 제법 있기 때문에 8.5점이라고 하면 요 경기는 형님들 저는 무조건 오버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 나균환이 형님들 던지는 경기, 더구나 두산이 외인 선발이 던진다고 했을 때는 롯데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두산 승이나 저는 언더가 아니라 오버 쪽을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두산이 방망이를 조금이라도 좀 치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주력으로 두산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두산이 방망이가 지금 최근 5경기 2할 1푼 1리밖에 안 돼서 뭔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판단은 형님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요 경기 모두가 언더 보지만 저는 이거 오버 8.5 오버에 두산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산이 형님들 경기를 이긴다고 하면 1점 차로 이길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두산이 형님들 저기 역배 터져갖고 졌으면 졌지, 이기면 두산이 1점 차 승부로 이기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두산 1마엔 배당 좋거든요. 두산 1마엔도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하나 오버 개공짜인가요? 근데 9.5라서 8.5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 개공짜긴 한데 9.5라서 좀 생각해봐야지.
둘 다 방망이 잘 치지 않거든. 그래서 저 9.5 조금 부담스럽네. 자, NC 그리고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형님들 저기 데이비슨 터져가지고 롯데자이언츠 진 거랑 오늘 요 경기는 거의 비슷하죠. 자, 삼성은 형님들 오늘 원태인이고 그리고 NC는 김노건인데 뭐 원태인은 형님들 홈에서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홈 방어율 2.10에 최근에 5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네, 에이스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NC가 올 시즌에 원태인을 또 처음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원태인이 홈인 점,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오늘 삼성은 형님들 많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NC 선발은 오늘 김노건인데 뭐 이런 값 대비 나름대로 이닝도 먹고 잘 던져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원태인을 상대하기에는 김노건이는 조금 맞죠? 불안한 카드고 올 시즌 방어율이 5.09, 최근에 하나 상대로 4.1이닝 2실점, 5.1이닝 3실점. 투수는 형님들 모든 면에서 솔직히 삼성이 좋고 삼성이 최근 8경기에서 8승 2패 예, 너무 잘하고 있고 방망이도 말도 안 되게 잘 치고 있습니다. 예, 방망이 진짜 잘 치거든요. 그래서 삼성 홈에서 또 방망이는 원체 강한 애들이니까 홈방망이는 솔직히 삼성 의심할 게 없죠. 예, 또 상대 투수가 김노건이라고 하면 오늘 삼성이 형인데 방망이는 잘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NC 같은 경우에도 방망이는 잘 치고 있지만 최근에 팀 방어율이 6점대까지 떨어지면서 투수들이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마엔, 삼성 1마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9.5점은 이 원태인이 호투를 해버렸을 때 오버가 나기에는 좀 애매한 점수이기 때문에 언어버는 형님들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1마엔, 삼성 마엔 보고 넘어갈게요. 자, SSG랑 KT. 자, 오늘 SSG의 선발은 전영준이고 KT는 소영준. 소영준 최근에 형님들 엄청나게 잘 던집니다.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최근 3경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올 시즌 SSG 상대로도 7이닝 동안 무실점 경기 있고요. 소영준이 잘 던져요. 네, SSG 상대로 잘 던지고 최근에 3경기도 너무 잘 던졌고 전영준 3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3.55. 그래도 얘도 형님들 요번에 이제 선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최근 선발 전환했던 3경기 4.1이닝 3실점, 4.1이닝 1실점, 4이닝 1실점 하면서 이름값 대기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영준이가 폼이 너무 좋고 오늘 KT가 홈이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히 SSG 정영준 형님들 좀 믿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방망이는 네, 어저께 SSG는 방망이 조지고 KT를 만나러 왔고 그리고 어저께 KT 같은 경우에는 하나 상대로 방망이 14안타 치면서 완전히 방망이를 살려놓고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방망이도 오늘은 형님들 우리가 KT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도 형님들 KT 승, 예, KT 마엔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SSG 역배나 뭐 이런 거를 줄 만한 내용은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전영준이가 생각보다 4이닝 정도는 잘 막아내고 소영준이 최근에 너무 잘 던지고 있어서 이거 9.5점이라고 하면 요 경기 형님들 언더날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양쪽이 완전히 방망이를 눈에 띄게 잘 치고 있는 팀들끼리의 대결은 아닌데 투수들은 뭔가 호투의 가능성은 둘 다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노건이란다. 이 전영준이가 한 4, 5이닝 정도만 한 2, 3실점 안으로만 소영준 따라가 준다고 하면 요 경기는 9.5점 언더날 확률은 진짜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요 경기는 KT 승 1마엔, 마엔 그리고 9.5점이면 저는 언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바로 일본 야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질천 많이 눌러주시고 하루 데이터 받으실 분들은 100개, 한 달 받으실 분들은 1300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본 야구 형님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치바 롯데랑 형님들 주니치인데 이 경기가 오늘 반테린돔 나고야돔에서의 경기인데 4.5점이 나왔습니다. 투수는 오지마 카지야 치바 롯데, 주니치는 오노 유다이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오노 유다이랑 오지마 카지야가 붙는 경기 4.5점이면 존나게 선 넘죠. 이거는 형님들 그냥 무지성 오버 때려도 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노 유다이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나이대 대비 경험으로서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나이도 좀 많고 가면 갈수록 구위가 떨어지고 있는 친구라서 오노 유다이 형님들 이거 언제든지 쳐맞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승패가 중요합니까? 오노 유다이가 한 2점 정도만 준다고 생각을 하면 4.5점이면 진짜 오버 확률이 높은 건데 오노 유다이는 제가 볼 때는 2점 정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이 들고, 오지마 카지야도 최근에 6이닝 3실점, 8이닝 3실점, 7이닝 3실점, 4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올라올 때마다 거의 2점 정도는 실점을 하는 게 오지마 카지야 올 시즌입니다. 양쪽 투수들만 봤을 때는 4.5점을 받을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 그리고 지바 롯데가 최근에 형님들 뭐 이기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2연승이고 요미 상대로 방망이를 잘 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득점은 좀 잘해요. 팀 타율은 안 나오는데 점수는 좀 내고 있는 게 지바 롯데고, 주니치는 3연패를 하고 있지만 매경기 안타를 10개 가까이 치고 있습니다. 뭐 9개, 5개, 9개, 12개, 8개, 10개 가까이 치고 있거든. 그래서 충분히 2점 정도는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봐지긴 합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주니치는 방망이를 잘 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는 4.5점이면 저는 형님도 오버 확률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오버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승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바 롯데가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태라서 내가 볼 때는 주니치 쪽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수도 오지마가 캐리력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지바 롯데 승. 근데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솔직히 오버죠. 이 경기는 지바 롯데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이랑 오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신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 그 다음에 오릭스 선발은 오늘 아즈마가 선발인데, 무라카미 쇼키 올 시즌 방어율이 1.63, 최근에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잘 던지고, 뭐 무라카미 쇼키는 형님들 말할 거 없습니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 던지고, 그 다음 또 교류전이기 때문에 오릭스가 무라카미 볼을 좀 상대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오릭스 오늘 아즈마인데, 아즈마가 올 시즌 지금 2경기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피칭을 좀 하고 있기는 하죠. 오늘 올 시즌에 뭐 세이브 전에 5이닝 2실점, 니오넨 전에 1.1이닝 3실점 하면서 아직까지는 자기 이름에 맞는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즈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즈마가 페이스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무라카미 쇼키랑 붙어도 조금 버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즈마가 페이스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무라카미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투수 쪽에서는 솔직히 오릭스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자, 양팀 다 분위기 좋아요. 지금 한신은 최근 5경기에 4승 1패, 오릭스는 3승 2패. 방망이는 오릭스가 조금 더 잘 치고, 그 다음에 잠그는 야구, 방패야구, 선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신이 더 강하다. 근데 오늘 경기가 형님들 고시엔 스타디움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 경기 이점이 상당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신 승이랑 한신 1마엔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5.5점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즈마가 잘 던지면 언더 날 거고, 아즈마가 점수를 좀 주면 오버 날 게임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은 뭐 언더나 오버 아무거나 접근하셔도 다 명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형님들 요거 한신 승이나 한신 승 1패 1마엔 정도 보는 게 딱 현명해 보입니다. 하실 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랑 히로시마. 자, 오늘 히로시마 선발은 모리시타, 그리고 세이브는 다카하시 미츠나리. 오늘 투수 이름값은 형님들 상당히 높죠. 예. 근데 올 시즌 다카하시가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기복이 좀 심해. 최근에 라쿠텐전에 7이닝 1실점에 소뱅전에 6이닝 5실점 하면서 기복이 좀 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이닝을 많이 먹으면서 안정감 있게 피칭하는 거는 마사토 모리시타가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최근에 8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근데 이닝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이제 불펜을 강하게 돌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현 베이스로만 봤을 때는 다카하시보다는 마사토 모리시타가 조금 더 안정적이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형님들 오늘 또 마쓰다 스타디움, 네, 히로시마 홈, 히로시마는 홈 극강팀이기 때문에 또 마사토 모리시타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작년 시즌에 모리시타가 세이브 상대로 털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형님들 오늘 선발 투수는 다카하시 미츠나리보다는 모리시타 히로시마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근데 원래 원정 경기력은 이 히로시마가 원래 구대기예요. 최근에 오릭스 원정에서 루징 당하고 왔는데 그래도 홈으로 돌아왔을 때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방망이를 너무 못 쳐요. 그래서 최근 경기들 보면 불펜이 엄청나게 많이 갈리기는 했습니다, 세이브가.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카하시 미츠나리가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고 하면 솔직히 히로시마가 많이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 경기 형님들 저는 히로시마 보겠습니다. 예, 히로시마 보고 5.5점이면 저는 오버. 예,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점 충분히 오버 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프트뱅크 야쿠르트. 요거는 형님들 길게 안 할게요. 요거는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소뱅은 형님들 뭐 다들 알다시피 오늘 모이넬로가 형님들 선발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야마노는 사람 새끼 아니라고. 역시나 야마노가 시즌 초반에 잘 던져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야마노는 자기 자리로 잘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5이닝 5실점, 4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게 야마노죠. 방어율이 4.50. 사람 새끼 아니고. 그다음 소뱅 같은 경우에는 모이넬로 말할 거 없습니다. 8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말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타선도 형님들 많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에는 오히려 칠만한 타자들이 좀 빠져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형님들 다 필요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승, 그 다음에 1마엔, 소프트뱅크 10강승 가시면 됩니다. 언어버 따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무슨 언어버를 합니까? 그냥 소뱅 찍으면 되는 게임인데. 소뱅 마엔 가실 분들 마엔 가시고, 이거는 그냥 소뱅 10강승 가면 됩니다. 이거. 예, 뭐 저거 죽으면 형님들 그냥 자연재해라고 보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자, 니뽀넴이랑 요코하마. 니오넴 선발 오늘 이토, 그 다음에 요코하마 선발 바우어. 아니 근데 올 시즌 이토는 형님들 작년 이토에 비해서는 올 시즌이 진짜 좋기는 해요. 최근에 소뱅 상대로 9이닝 5실점 패가 있긴 하지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형님들 이토 기록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6승 2패에 최근에 소뱅 상대로 7이닝 2실점, 원정에서 잘 던진 경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우어 같은 경우에도 구위가 있고 잘 던지긴 하는데, 이 되게 오늘 형님들 요 경기 매치업이 어려운 이유는 바우어랑 이토가 정말 형님들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잘 던질 때는 이닝 많이 먹고 캐리해버리고, 못 던질 때는 실점으로 확 해버리는 유형이라서 진짜 이 경기는 형님들 오늘 예측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냉정하게 패스해야 되는 경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언더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언더 가능성은. 왜냐면 둘 다 형님들 캐리를 해버리면 뭐 6이닝 뭐 이런 거 아닙니다. 8이닝, 9이닝 캐리를 해버리는 유형들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형님들 승패는 솔직히 찾기 힘들어요. 예, 승패는 솔직히 찾기가 힘들고 이 경기는 만약에 접근할 것 같으면 6.5 언더는 형님들 해볼 만하다. 6.5 언더. 6.5 언더는 진짜 해볼 만하니까 네, 6.5 언더 접근하실 분들은 언더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좀 언더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 보이죠. 자, 라쿠텐이랑 마지막 게임입니다. 요미우리. 오늘 형님들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라쿠텐 선발은 하워드, 그리고 요미우리 선발은 아카오시 유지. 아카오시 유지는 이제 선발 기회를 받으면서 완벽하게 요미우리 우한 선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6이닝 1실점 9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하워드 잘 던지다가 최근에 세이브 상대로 4.1이닝 3실점 하면서 살짝 흔들리는 네, 모습을 보였고, 이 하워드가 홈에서의 피칭은 좋은데 원정을 많이 이제 경험을 못 해봐서 원정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하워드 저번에 던지는 때도 세이브 원정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하워드 반대를 줬는데 역시나 그날 경기 조졌고, 아카오시는 형님들 존나게 잘 던집니다. 예. 근데 아카오시는 원래 이렇게 선발 기회를 받았으면 빨리 요미우리에서 자리 잡았을 친구이기는 하죠. 이 경기는. 자, 요미가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최근에 4연패의 방망이가 2할 1푼 1리. 그리고 라쿠텐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대0 패배하는데 4만타 치고 졌습니다. 4만타. 예. 근데 투수들은 형님들 이게 제가 볼 때는 하워드나 아카오시 유지 이 둘이가 어느 한쪽은 제가 볼 때 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카오시가 잘 던지는 건 맞는데 나는 원정 하워드가 좀 많이 불안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하워드 인마가 좀 털리면 이 경기 언더보다는 오버 쪽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원정에서 나는 한동안은 하워드 원정은 좀 약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오버 쪽을 형님들 조금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도쿄돔에서 홈에서의 아카오시 유지의 피칭은 원체 좋기 때문에 요거는 형님들 라쿠텐 역배를 볼만한 명분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우리 승 쪽으로만 보고 만약에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오버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형님들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요렇게 좀 알아봤고요. 예, 오늘 제가 형님들 이 오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형님들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했거든요.